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소위 잠수를 탔던 친구였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바로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본 친구의 얼굴은 마치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표정만으로도 그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친구가 어렵게 꺼내놓은 이야기는 저의 가장 비관적인 상상조차 넘어설 만큼 절망적이었죠. 듣는 내내 가슴이 떨렸어요. 같이 화가 났고 숨이 막혔어요.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 이 낯선 감정 앞에서 자기 자신조차 당황스럽다고,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다고.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위로랍시고 건네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친구에게 상처가 될까봐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정말 친구에게 힘이 될까? 혹시 나의 섣부른 조언이 비난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복잡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엉켰죠. 언제든지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이야기해. 뭐든. 나는 내 편이 되어줄 거고 너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누구의 잘못을 따지거나 상황을 구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저 친구가 이렇게나마 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 그나마 다행스러웠어요. 친구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네요. 우리 모두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누군가에게 기대게 되겠죠?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게 되고요. 그렇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어떤 존재여야 할까? 그저 말없이 옆에 앉아서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던 그 시간,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해 안타까움만 가득했던 그 시간이 정말 친구에게 괜찮았던 걸까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걸까요?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이 어쩌면 욕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이 그저 안타까웠어요. 안녕하세요. 온기록입니다. 오늘의 온기록, 책과 일상을 연결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정현주, 윤대현님의 픽스유, 내 마음을 아는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죠? 해결책을 기대했으나 윤대현 교수는 오히려 반문했다. 분노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온, 평화, 평정심. 고개를 저으며 그는 말했다. 분노의 반대말은 자유입니다. 분노라는 건 자유가 억압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 성격대로 살지 못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해야 화가 풀려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놀고 싶을 때 놀게 해주세요. 분노는 뇌가 충전이 돼야 줄어드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사람, 자연, 문화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고 즐겁게 대화하는 것, 자연을 즐기는 것, 문화를 향유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뇌를 충전시켜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장 소중하며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사람이었다. 잊으려고 바다 앞까지 가도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사람이 있고 숲에 부는 바람으로 생각의 먼지를 닦아내도 한순간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다 안아주는 사람 하나면 다 괜찮아지기도 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마음은 무너지고 일어났다. 결국 사람이었다. 정신과 의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상태가 좋아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해야 할 일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쓰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온다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자,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낼게.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더 내야 해요.
쉽게 화가 나는 건 뇌가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화를 참으려고 하면 뇌가 더 지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뇌를 달달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면 기분이 좋아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일을 한 지 오래됐을 겁니다.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자기만의 일, 그걸 해보세요. 반드시 도움이 될 테고요. 내가 민감해지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진짜 화가 난 거랑 다른 겁니다. 알고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틀 안에서 함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랑이 어떻게 폭력이 되는지 채식주의자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 강한 폭력이 됩니다. 이해해줘야 할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판단을 접고 대신 이렇게 말해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엄마 편이 되어줄게. 아빠 편이 되어줄게.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인생은 툭하면 우리를 가파른 절벽 끝으로 몰아가고 바라는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손 잡아줄 사람일 텐데 오히려 밀어붙이고 싶지 않아서 판단 같은 것은 접어두고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 사랑해서 하는 말. 살아가는 힘이라든가 자신감 같은 것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보잘것 없어지는 순간에도 내 곁에 함께 있을 거라는 건강한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결국 우리는 좋고 단단한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의 오은정은요. 그날 친구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이 계속 마음에 남았거든요. 내가 뭘 해줬어야 될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시간들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어요. 안아주는 사람 하나면 다 괜찮아지기도 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마음은 무너지고 일어났다. 결국 사람이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사람. 친구에게 필요했던 것도 거창한 조언이나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판단을 접고 대신 이렇게 말해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저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나는 너의 편이야. 살아가는 힘이라든가 자신감 같은 것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해결해 주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 보려고요.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더 내야 해요. 이 말을 기억하려고요. 나를 위한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뇌를 충전시킬 수 있는 사람, 자연, 문화, 그걸 챙기면서 살아가야 다른 사람 곁에서 온전히 있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의 편을 받으며 살아가 보려고요. 오은 기록이었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